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제주 산책입니다. 제주 산책은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지? 믿을 수 있을까?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들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사 제주 산책.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제주 산책.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검색창에 제주 산책, 제주 산책을 검색해보세요. 네, 시사평론가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아니라 한국일보에서 골라왔군요. 예,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이 몸담고 있는 조선일보가 아니라 한국일보에서 골라왔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민관 합동회의가 열린 지 일주일이 좀 지났습니다. 쇳불도 단김에 빼라, 이런 말을 되새기기라도 하는 듯 정부가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국일보 일면에는 의원 입법 규제 총량제를 적용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예.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끝장 토론 아닌 끝장 토론회가 있었던 날, 의원 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반쪽짜리 규제 개혁이 되고 만다라고 지적했지요. 이것을 따른 것입니다. 일부 부처가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청부 입법을 추진하는 관행을 막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예. 그러니까 부처 의지와 상관없이 의원 입법으로 규제가 신설되더라도 각 부처가 책임지고 다른 규제를 없애는 방식으로 규제 총량을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법률안을 바꾸거나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고 싶을 때 예, 국회의원에게 좀 부탁을 해서 의원 입법을 했었는데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 자체를 막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부가 의원 입법을 막을 길이 없죠.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국가 아닙니까?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이요? 행정부에서 아무리 필요가 있더라도 입법부의 기능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자,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서 의원 입법에 따른 그런 규제 양산을 간접적으로 억제하겠다라는 것이 정부 보관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규제가 100이란 말이죠. 예. 이 100인데 의원이 이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규제를 101, 102, 103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은 정부는 100 중에 하나, 두 개, 세 개 없애가지고 100을 딱 맞춰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이 조치 역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는데요. 자, 그 당시 끝장 토론 아닌 끝장 토론이 있었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입법 규제 발언을 하니까 초헌법적 발상이라면서 거세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예. 한국경제신문을 들춰보니까 이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정부 관계자의 말이 있습니다. 의원 입법으로 늘어난 규제만큼 부처가 기존 규제를 없애야 할 경우 원래 폐지 계획이 없었던 정말 꼭 필요한 규제까지 철폐해야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예, 이건 정부 관리의 말인데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대로 했다가는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예. 이런 점을 지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규제 내용이지 규제 수가 아니거든요. 지금 규제 수에 지금 천착해서 말이죠. 이른바 규제 개혁을 하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방법입니다. 예. 네, 한국일보 또 살펴보니까요. 증거조작 수사 이대로 끝나나,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예. 이게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이게 좀 수사가 위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8면의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 이른바 김 사장으로 불리던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 과장 구속시켰죠? 예. 기소한다고 합니다. 재판정에 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 김 사장으로 불리는 국정원 요원 김모 과장, 이 양김 씨는 문서 위조를 혹시 누군가로부터 지시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팀은 대공수사국 이모처장, 그러니까 김 사장 윗선 이모처장을 비롯한 국정원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김 과장이 윗선의 개입을 지금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예. 김 과장과 함께 문서 위조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정원 권모 과장, 얼마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검찰로서는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할 동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소환 조사를 했던 이모 처장, 그러니까 이제 권모 과장, 김모 과장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모 처장, 이 사람에 대한 기소조차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김 과장 선에서 끝날 것 같다라는 것이 한국일보 시각입니다. 예. 특별히 그 자살 시도했던 권 과장 말씀이죠. 예. 최근에 이제 의식이 돌아왔는데 네. 최근 기억만 이렇게 되살릴 수 없는 그런 손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된 일인지는 의학적으로 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예. 네, 날조된 증거 법원에 낸 수사검사들, 이분들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예, 수사검사들 역시 조사를 마친 다음 대검찰청 감찰본부로 사건을 넘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라고 합니다. 대검 감찰본부 기억 안 나십니까? 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관련해서 처분 내렸던 것이죠. 예, 성추행 혐의로 그렇게 해서 공식적인 징계가 아닌 감찰본부장 경고였던가요? 징계도 아니죠. 검찰총장 그 경고도 아니고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경고였습니다. 이거는 징계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예. 이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수사와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이 검찰 조사에서 밝힌 말이 있군요. 예, 국정원이 우리에게 제출한 유우성 씨 출입국 관련 문건 3건이 위조됐는데 위조된 것인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 혐의로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두 검사는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가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니까 국정원 수사팀을 불러서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런 표현을 써야 가장 좀 실감날 것 같습니다. 야매로라도 이 문건을 구해오라, 이렇게 독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럴 줄 알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수사합니까? 특검만이 답입니다. 예. 국민들이 우려했던 대로고요. 예. 사실 이런 사법기관, 우리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는다면 이런 결과 내놓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향신문 3월 11일자, 좀 지난 신문이긴 한데요. 자, 이 신문에 실린 사설을 토대로 검찰에게 더 이상 이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될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2월 14일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된 이후 검찰의 태도는 줄곧 소극적이었다. 공소유지 주체로서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고 머뭇거렸다. 여론에 밀려서 진상조사팀을 구성했지만 본격 수사와는 거리를 두었다.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의 자살 시도로 파문이 확산된 뒤에야 수사체제로 전환했다. 그러고도 압수수색에 이르기까지 사흘이 걸렸다.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지 7시간 만에 압수수색에 돌입한 걸 보면 청와대와 국정원 눈치를 보며 최종 재가를 기다린 인상이 짙다. 검찰은 결국 실기했다. 시기를 놓쳤다.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 가까이 흘렀는데 국정원이 두 손 놓고 있었겠는가. 검찰은 국정원에다가 증거를 인멸하도록 시간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검찰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예, 사설은 이렇습니다. 예, 경향신문 사설의 지적, 뭐 검찰, 법무부 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도 거짓 증거 가져와서 이제 법정에서 1심에서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말이죠. 예. 근데 2심에서도 지금 그대로 하려고 했다가
지금 적발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1심에서도 국정원한테 그렇게 당해가지고 망신당했는데 2심에서도 국정원이 가져온 증거를 그대로 갖다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말로는. 이건 뭐 무능함의 극치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은 국정원 문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정밀 검증을 하지 않은 채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랬다면 이런 친구들이 검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이런 멍청한 인간들이 무슨 검사복을 입고 설친단 말입니까?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에는 절차적 문제일 뿐이다 라면서 국정원을 편들기까지 했던 검찰입니다. 위조가 사실로 드러났지요. 그 뒤에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지기는커녕 오불관원입니다. 최근에 출입 이런 증거를 철회했죠. 이런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가관인 게요. 상황이 이런데 유우성 씨 변호인을 검찰이 수사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세계일보 일면을 보면 말이죠. 유우성 변호인이 북한과 무단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 유우성 씨 변호인은 누구냐? 바로 장경욱 변호사입니다. 장경욱 변호사. 잠시 후에 인터뷰 하시죠? 예.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유우성 씨 간첩 의혹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우성 변호인이 북한과 무단 접촉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기사를 보면은 뭔가 유우성 씨 간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유우성 간첩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북한과 모종의 이런 혈탁, 거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확 받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지금 검경이 장경욱 변호사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건은 유우성 사건과 완전히 무관한 겁니다. 작년 11월 장경욱 변호사가 독일에서 북한 사람들과 허락 없이 접촉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예.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은데요? 네, 조선일보가 지난해 11월 25일 이석기 사건 변호인 북한 통전부 인사들과 독일에서 세미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이번 컨퍼런스는 종북 행사다. 이런 식으로 또 매도를 했었어요. 예. 장경욱 변호사는 이석기 의원 사건의 변호인 명부에 이름을 올린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그때 저희 뉴스바하고 인터뷰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장경욱 변호사가 참석한 국제 컨퍼런스에는요, 이 북한하고 남한만 모인 게 아니라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베트남의 여러 나라에서 참가한 외국인들과 제미, 제캐나다, 제독, 제러 등 세계적 범위에서 해외 동포들이 참여했습니다. 인권 변호사면서 평화운동가였던 장경욱 변호사로서도 참석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예.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건 사실입니까? 북한 사람들과 접촉을 했다면요, 이게 법에 저촉이 됩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따르면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근데 갔더니 북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사전에 몰랐던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접촉한 후에라도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욱 변호사는 이 자리에 북한 사람이 오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북한에서 조국통일위원회 박영철 부원장, 정기풍 교수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자, 그런데 접촉한 바는 없다는 겁니다. 한 공간 안에 있었지만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서로 무슨 밀담이 오갔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마이뉴스 관련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예. 남북 해외 동포와 다양한 외국인들이 참여한 국제 컨퍼런스라는 큰 의의 속에서도 공안 정국이 조성되고 있는 현재의 정세를 반영한 듯 남과 북의 인사들은 서로 거리를 두며 일체 접촉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만나지 않았던 겁니다. 한 공간 안에 있었을 뿐. 이거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이런 기사는 결국 이제 특검을 피하고 국정원을 살리기 위한 권력 차원의 방책으로서 장경욱 변호사 종북 이미지 더 씌우기 차원의 공작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늘 하던 수법이어서 그리 또 신선하지도 않고요. 예, 세계일보가 이제 제목을 유우성 변호인 북 무단 접촉 수사 이렇게 뽑았는데,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별개 사건이라는 예,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작년에 이석기 변호인이라고 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시로 지목된 최모근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찰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경향신문 2면에 동정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징계를 받고 근신하고 있어야 그나마 나라다운 나라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은 승진했다고 합니다. 1계급씩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6월 2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있던 김모 경정이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통해서 최모군의 주민등록 기록 등을 조회했었죠. 예. 당시 김모 경정의 요청으로 최모군의 정보를 조회했던 경감은 조회 후 약 일주일 만인 지난해 7월 1일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경감과 함께 최모군의 정보를 조회한 당시 순경이었던 30살 모 경장은 지난 11일에 진급했습니다. 이 경장은 2012년 10월에 경찰이 돼서 약 1년 5개월 만에 승진한 것인데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이 완전 특진을 제외하고는 이런 식의 진급은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회 요구에 응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분들은. 예. 예. 한 사람은 경위에서 경감으로, 네. 한 사람은 순경에서 경장으로 예. 승진을 했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경향신문 기자에게 이제 이 두 사람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신문 등에서 보도된 내용이 모두 맞다.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할 말이 없다. 이러면서 접촉을 피했다고 합니다. 예. 이 의경들 사이에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속 승진이요. 예. 2경에서 1경으로 또 1경에서 3경으로. 예. 이분들은 이제 정식 경찰 공무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누가 봐도 이건 빠른 그런 승진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찰이 이 사람들을 승진시킨 걸 보면 예. 그들의 행동이 온당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일선 경찰들은 수사 외적으로 정보 조회를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찰서의 한 중간 간부급 경찰관은 현실적으로 상급자가 이런 일을 지시하면 거부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었다. 가족들이 부탁해도 조회는 해주지 않는데 이들은 해줬다.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경찰관의 개인정보 열람은 범죄 수사 등에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정보 조회를 한 경찰관들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적용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상을 받을 일은 아니죠. 최동욱 찍어내기에 최종 지시자가 누구인지 그 몸통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 혹시 김기춘 비서실장보다 그 윗선은 아닐지 하는 그런 의심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예. 그 윗선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 김기춘 씨 아버지가 있는 건 아닐 테고요. 나라 사장이 이런데 법질서를 세우자고 얘기합니다. 예. 그분은 예. 법질서 잘 설 것 같습니다. 예. 지방선거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죠? 예, 그렇습니다. 자, 세계일보 1면을 보겠습니다. 돈경선에 휘청이는 새누리당 이런 제목입니다. 1면 머릿기사입니다. 기초선거 무공천이라는 대국민 약속 이걸 뒤집고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였어라면서 자위할 줄 알았던 새누리당인데 아니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돌발 변수에 힘겨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도입한 상향식 공천제 이게 돈경선이라는 악재에 휘청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일보가 당 사무처 등의 경선 비용 충당 방안을 확인해 왔더니 중앙당은 경선을 치르지 않는 호남권을 제외한 14개 광역단체에서 총 29억 9천만 원의 기탁금을 예비 후보들로부터 경선 비용으로 각출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진당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1천만 원 정도의 기탁금을 내야 하는 셈입니다. 예, 선거에 돈이 많이 든다는 건 뭐 불문가진데요. 예. 직접 후보로 나서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썼습니까? 전 그때 이제 대국민 펀드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돈이 들어간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총선에서 득표율이 거의 45%여서 국가로부터 환급받는 기준 15%를 넘겼거든요. 예. 그래서 법에서 인정하는
쓴 돈만큼 돌려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몸빵만 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새누리당 사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금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1천만 원이라고 했죠. 이 돈 경선 캠프 자금과는 별도로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생돈입니다. 예. 거액의 기탁금은 상향식 공천 이걸 하겠다라는 룰 때문인데요. 광역단체장 경선은 대의원 20%, 당원 30%, 국민경선인단 30%, 여론조사 20%를 반영해서 후보를 선출하는데요. 이 가운데서 국민선거인단은 기초단체당 유권자의 0.5%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을 성별, 나이에 맞춰서 확보해야 합니다. 예. 뭐 말이 어려운데요. 1인당 확보 비용으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든다는 겁니다. 여론조사도 복수업체를 통해서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홍보, 경선관리, 장소대여 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은 광역단체장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은 이 부담해야 할 공식 경선 비용만 억대가 훌쩍 넘어서는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한마디로 국민경선인단을 꾸리는데 예. 그 돈도 이 경선에 나설 후보들이 내야 되고 네. 여론조사 비용도 후보들이 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이거는 환급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설령 15%의 득표율을 얻는다 하더라도요, 본선에서. 예, 이런 상황 야권도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돈 선거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예, 얘기인데 여기는 뭐 새누리당처럼 상향식 공천제는 아닌데도요. 왜 이렇게 돈 선거를 우려하느냐.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 탓입니다. 그래서 기초의원 예비 후보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품 선거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 말로는 기초의원들이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는 별수를 다 써야 한다. 금품 타락 선거가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기초선거 무공천 네. 이거 우려 때문에 그런 발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이 기초선거 이러다가 야권이 전멸할 수 있다. 이런 우려 점점 고조되고 있죠. 예, 혼란스럽다, 괴롭고 힘들다, 딱히 방법이 없다, 전패가 확실하다. 한겨레 3면에 소개된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예비 후보들이나 시도당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새누리당과 다른 정당들은 공천을 하고 새정치연합만 기초선거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괴멸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혼란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3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경기도 수원시 8달구 자선거구 같은 경우 새누리당 후보는 3명으로 확정된 반면에 야당은 현역 새정치연합 기초의원 2명을 포함해서 모두 7명이 나선 상태입니다. 김영욱 수원시 의원 말이 있습니다. 이미 무소속 후보들이 너도나도 파란색으로 예비 후보 펼침막을 내걸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야권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너나 없이 파란색 펼침막과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할 태세인데요. 예. 자, 그런데 이 김영욱 의원 말로는 새누리 성향이 분명한 그런 일부 후보들조차 표를 얻으려고 파란색 펼침막과 선거운동원 복장도 준비한다. 거의 멘붕 상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새누리 성향의 후보들은 왜 이런 식으로 나올까? 물론 이제 새누리당 후보는 확정되니까 빨간색을 들고 나가봐야 표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뭐 후보를 내지 않는 이런 새정치연합의 색깔인 파란색을 들고 나온다면은 뭐 표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아가서 새누리당이 야권 표를 좀 분산시켜봐. 그러니까 너 파란색으로도 선거운동하고 다녀. 너 어차피 당선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출마해가지고 야권 표 갉아먹어.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공작에 의해서 출마를 한다면 이거 막을 길이 또 없는 거죠. 예. 이 지금 그래서 새정치연합 사람들이 멘붕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기초 선거, 이 무공천이 이 광역 단체장 여기는 이제 정당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의 경우 같은 정당의 후보를 한꺼번에 찍는 이른바 줄투표가 그동안의 어떤 전략이었습니다. 이번에 7개 투표를 해야 됩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말이죠. 아니 후보가 누군지 뭐 알고 찍는 분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처럼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이고 풀풀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조차도 후보에 대한 인지 없이 투표장 가서 찍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방선거의 경우. 자, 그러니까 이번에 정당 공천이 만약에 없게 된다. 기초선거에서, 새정치연합에서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은 이 정당 공천 없는 후보들은 열세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자,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핵심 관계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기초선거를 공천하지 않으면 패배할 것이란 주장은 과장된 느낌이 든다. 우리 안에 패배주의나 다름없다. 정치적 결단이 내려지면 담대하게 밀고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우리 쪽 후보에 대해 새정치연합 차원에서 지지나 지원을 밝힐 수 있다. 번호만 2번에서 다른 번호로 옮겨갈 뿐이기 때문에 문제는 필요 없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지역에서 본격적인 민생 정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천은 안 주되 지지하는 후보는 밝히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럴 바에 공천을 하는 게 낫죠. 공천한 게 낫죠. 예. 이런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패배주의라 다름없다. 예. 여기서 아니 안철수 공동대표를 말하는 건지. 예, 일부 신문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준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정치의 기본은 신뢰다. 더욱이 신뢰는 박 대통령의 상징이었다. 박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기초선거 공천 페이지를 번복하게 된 이유와 상황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고 신뢰의 정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요. 대선 과정에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페이지를 가장 중요한 정치 공약의 하나로 내걸고도 나몰라라 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중앙일보 사설도 같은 논지입니다. 1월 9일자이긴 한데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권을 배제하자는 정치권의 합의는 그 자체로 희귀한 사건이며 공존의 기반이 될 시대정신이자 국민정신이었다. 원칙과 신뢰의 대통령답게 이제라도 국회에다가 기초 정당 공천 배제를 입법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자, 반면에 동아일보는 다른 관점입니다. 어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페이지를 입법화하는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하고 싶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동아일보 사설은 이렇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집안 문제부터 깔끔하게 수습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6.4 지방선거에서의 불리함을 각오하고 무공천을 택했다면 그 길로 매진하면 된다. 이제 와서 청와대를 상대로 새로운 정치적 전선을 만드는 것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약속은 너희만 지켜라. 이런 말로 들립니다. 예.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방연구원장 부인이 군수업체 주식을 보유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예, 방효복 한국국방연구원장의 부인이 군작전 시뮬레이션 개발업체에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건데요. 4,348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관보에 게재된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를 중앙일보 기자들이 뒤져서 12면에 실었는데요. 예. 자, 이 군 고위 관계자들이 군수업체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거. 이거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도 실려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기사 제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한정된 기간만 일하는 초유연 근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70% 달성이라는 양적 목표에 집착해서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경향신문 1면에 관련 기사가 있고요. 예. 정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안이 도입이 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짧지만 상대적으로 고액을 받는 노인이 가입 기간은 길지만 연금액이 적은 노인보다도 기초연금을 더 많이 수령해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국민연금 오래 가입하면 그러면 결국 노후에 손해를 더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 국민연금 그만두시고 사적연금 가입하라. 정부가 이렇게 독려하는 것일까요? 경향신문 1면에 관련 기사가 나와 있고요. 한겨레 1면을 보면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경기도 광주에 수백억 원대의 땅을 숨겨놓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가 4월 1일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합니다.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MBC 해직 기자 이용마의 한국 정치, 성공회대 노동대학장 하종강의 노동과 꿈, MBC 해직 PD 이채훈의 킬링 클래식, 민주노총 대변인 정호희의 노동과 세계 등의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수사관 고상만의 수사반장, 대중음악 평론가 최규성의 대중가요 LP 가이드, 딴지일보 정치부장 물뚝심송의 나의 독재유산 답사기 등의 팟캐스트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개국 1주년 자매방송인 국민TV의 개국. 국민라디오는 지식라디오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순정품 라디오 국민 라디오, 여러분의 많은 애청과 성원을 바랍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침략,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압박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며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